안녕하세요. 김준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근로법 전문으로 일하고 계신 홍준기 변호사님을 모시고 근로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여쭤봤으면 합니다. 홍준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로법이라는 게 사실 입장 차이가 있겠죠. 고용주 입장이냐, 고용인 입장이냐, 이거 완전히 다른 이제 입장이 될 텐데, 네. 이제 오늘은 이제 고용주 입장의 근로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좀 다뤄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을 만들어서 고용인 입장의 근로법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근로법 관련된 법률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헌법 하에서 연방정부 관할이냐, 주정부 관할이냐를 알아내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관할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노동조합이 개입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이 또 달라집니다. BC주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제 법원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요. 근로 기준에 관해서는 Employment Standards Branch에서 그에 관련된 권리라든지 책임들을 집행하도록 하고요. 또 Worksafe BC에서는 안전하고 이제 건강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권재판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인권법 하에 보호받도록 되어 있는 권리들을 보호하도록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익숙한 게 Employment Standard Branch. 네, 저희야 이제 그 회계 법인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네, 먼저 시작은 고용인이 노동법상에 나와 있는 경우는 요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덜 지불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동 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절차에 의해서 고용주가 또 리스판스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또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인포르먼트 스탠드 브레치가 중재를 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디터미네이션,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주는 대로 이제 집행이 되고. 네, 제가 궁금한 게 민사나 형사가 아닌 분리되어 있는 기관에 처리를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고용주가 내야 될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고 네. 벌금도 있고 네. 벌금이 한 500불이었나? 그게 처음에는 그 정도인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벌금이 올라갈 수 있고 네. 추가적인 제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벌금 조심하는 게 낫지 원래 않겠나. 원래 밀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불할 돈 플러스 벌금까지 있다. 네, 이제 Employment Standards Branch에 관해서 좀 네.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인권재판소에 갈 수도 있고 Worksafe 네네. BC에 갈 수도 있고 네네네. 아니면 다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좀 이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너무 많고 또 관련된 법령들 또한 고용인들을 위한 법령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죠.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이슈가 이제 퇴직금 이제 노티스에 네네, 관한 맞아요. 건데요. 네네. 예,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노티스를 받아야 될 권리였다. 고용주에서는 노티스를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제 원리고요. 네. 이제 노티스를 적당하게 안 줬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부당해고로 얘기를 하고 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노티스가 그렇다면 얼마만큼 줘야지 그게 리즈너블 하냐. 첫 번째 방법은 근로기준법이고요. 이제 다른 방법은 판례법인데 판례법. 예. 커먼로라고 하는데 계약서를 통해서 이걸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판례법이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최저 이제 노티스가 아니라 판례법에 얘기하는 더 높은 금액을 또 더 높은 노티스를 줘야 될 수도 있다. 그 민사 소송의 케이스들을 보면은 네, 그분이 하는 업무나 포지션을 가지고 인포메이션 스탠다드 액트에 나와 있는 금액 이상으로도 받아서 승소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많죠. 예, 이제 네. 그게 보통 이제 고용인 입장에서는 그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희가 뭐 이게 고용인이 됐든 고용주가 됐든 일반적으로 제일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계약서 있습니까? 네, 맞아요. 계약서가 있으면은 계약서로 인해서 지금 받아야 되는 노티스가 근로기준법의 미니멈으로 이제 이게 제한이 돼 있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승부를 보는 거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이게 끝이 났다라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릴리스라는 이제 문서를 저희가 씁니다. 뭐 이게 아주 작은 비즈니스든 미드 사이즈든 큰 비즈니스든 계약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해고 시에는 항상 이제 정당하게 또 페어하고 또 리즈너블하게 이제 해고를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저희가 해요. 그 코비드 때문에 이제 추가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중에 하나가 페이드 시크 리브.
1년에 5일간은 급여를 받으면서 병가를 갈 수 있다. 사실 이게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과거 같은 게 이게 생기기 전에는 고용인들이 몸이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급하게 구하든가 아니면은 본인이라도 가족들이라도 와서 도와주든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것만 이제 손해였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드 식리브가 되는 바람에 돈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 큰 변화인데 이런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닥터스 노트를 보여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예. 예. 인플로이먼트 스탠더드 액트에 보면은 고용주가 요구했을 경우에는 네. 가능한 빨리 적당한 그런 증명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고용주분께서 뭐 매번 그걸 요구를 하실지 안 할지는 그건 이제 고용주분들의 선택이시긴 하시지만은 그런 옵션은 있다. 네, 법적으로는 요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아픈 분이 가서 의사한테 닥터스 노트를 받는 것도 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네. 그걸 매번 행정적으로 처리한다는 자체도 시간 낭비일 수 있어서 사실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게 결국에는 받아서 한번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너 거짓말이니 아니니라는 확인인데 사실 의사 보는 거 사실 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예. 네. 또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접하는 케이스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비즈니스 매매가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 되면은 노동 승계인데 근로 승계가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 인플로이먼트 스탠다드 액트에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근무하면은 스태츄리 할러데이 규정도 있고 베케이션 규정도 있고 터미네이션 컴펜세이션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 노동 규정이 승계가 되나요? 그 규정이?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고용 관계 자체가 에셋 퍼체스 그러니까 자산을 이제 사고 팔 경우에는 끝이 나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식 이제 셰어 퍼체스일 경우에는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셋실인 경우는 완전 다른 회사니까 그전 주인이 같이 일했던 직원들은 거기서 터미네이트 되는 거고 네. 거기에 관련된 거는 그전 주인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고 네. 새로 주인이 이제 그 직원 모두 승계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부분적 승계하고 그거는 다시 채용하는 게 되니까 네. 이 노동 인플로이먼트 스탠다드 근로기준법이 승계되는 건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이제 기준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일단은 제 경험으로는 판사가 됐던 아니면 인플로이먼트 스탠더드 브랜치가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고용인이 부당한 경우를 겪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든 고용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고 고용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고 어떻게든 보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긴 해요. 많이 쓰이는 방법이 아예 매매 계약서 상에 터미네이션 앤 리하이어 클로즈를 넣는 경우가 있겠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약서 상에 그걸 넣고 한번 터미네이트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래도 그나마 SSA는 나아요, 그죠?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은 그냥 책임이 전가가 되니까 그냥 같은 회사니까. 네, 네. 이분이 그전 주인이 2년 근무했고 네. 나하고 3년 근무했으면 그분은 그냥 5년 근무한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에 내가 맞습니다. 이제 해고할 때는 5년 기준으로 해서 다 지불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예. 네. 노동 분쟁 뭐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노동 분쟁의 시작과 처리 과정 절차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앞에 우리가 조금 얘기하긴 했습니다. 네.